어머, 어머, 어머. 그렇게 뚱뚱한데 거기다가 진주 목걸이를 하니까 더 돼지 같아 보이는데요.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인 건가요? 정말 무례하고,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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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상하고, 아, 그거 좀 줘봐. 나도 좀 먹자. 정말 욕심 많아 보이는데요. 과연 왜 이러는 걸까요? 실상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뇌 건강을 신경 써드리는 이웃집 호두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조금 특별한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생각입니다. 바로 행동형 전축두엽 치매인데요. 이름 그대로 행동이 이상해지는 치매예요. 그런데 전두엽, 앞통수, 측두엽, 옆통수, 뇌의 앞부분과 옆부분에 문제가 생김으로써 행동이 조금 이상해지는 양상의 치매를 뜻합니다. 이 치매에서는요, 기억력보다는 행동이 이상해졌다, 성격이 변했다, 사회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한다 라는 주호소로 내원을 하십니다. 그런데 환자분의 불편함보다는 가족이 느끼는 환자의 이상함이 매우 커져서 가족을 모시고 오는 형태가 주로 많이 관찰됩니다. 우리 뇌는 각 부분마다 기능이 다 다른데 전두엽, 앞에 있는 전두엽과 같은 경우는요, 무언가를 할 때 나의 충동감을 조절해주는 능력을 하고요. 그리고 감정을 조절해주고 사회적 판단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머리의 옆에 측두엽 중에서 측두부의 안쪽 부위 같은 경우는 타인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측두엽 치매 환자분들은 머리에 전두엽과 측두엽이 문제가 생기면서 이상행동들을 보여주는데요. 전체 치매의 약 10에서 15% 정도의 비율로 발생을 하고요. 조금 특징적이게도 65세 이전에 조금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것이 높은 편입니다. 예전과 사람이 완전 달라졌어요. 이 말을 가장 흔하게 듣는 편이에요. 특징적으로는 감정이 둔해지면서 무감동이 관찰되고요. 공감 능력이 감소합니다. 또한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갑자기 무례하게 말하거나 갑자기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거나 사회 규범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등의 이상 행동들을 보이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저의 일전에 환자분은 이런 행동들을 보이셨어요. 보호자분이 같이 내원을 하셨는데 이 환자분과 같은 경우는 박사까지 받으시고 교수직에 있다가 정년 퇴임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매우 고학력이셨고 퇴직하고 나서도 주기적으로 그런 격식 있는 자리에 모임에 참석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느 날 부부 동반 모임을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코스 요리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환자분이 코스 요리에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주변에 다른 가족이나 부부와 얘기를 하면서 밥을 먹는 자리였는데 본인의 음식은 마구 드시더니 타인의 음식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너 먹지 않으면 내가 먹을게 하고 그 그릇을 가져가서 본인이 막 드셨다고 해요. 그러더니 웨이터를 불러서 왜 이렇게 밥을 늦게 주느냐, 난 배고파 죽겠다, 당장 밥을 빨리 달라 라고 큰 소리로 싸움을 벌이셨다고 합니다. 너무 당황한 부인분께서는 조금 민망해서 어쩔 줄 몰랐다. 이랬던 사람이 아닌데 너무 이상해졌다. 라는 말씀을 호소하시면서 내원하셨습니다. 환자분은 매우 충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지 않던 과소비를 마구마구 하고요. 무언가에 꽂혔다 하면은 그것을 갑자기 본인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카드 몇백만 원을 결제해버리는 등으로 과소비를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또한 이 충동감을 조절할 수가 없어서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배부른 것을 조절하지 못하고 폭식을 하는 등 아니면 타인의 음식을 뺏어 먹는 등으로 이상행동을 좀 보이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제 환자분과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하던 중에 이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손자의 음식을 뺏어 먹으셨다고 해요.
일반적인 경우에 너무 맛있다 하더라도 내가 음식을 워낙에 좋아한다. 나는 좀 평소에도 과식하고 폭식하는 편이다 라고 하더라도 손자의 음식을 뺏어 먹는 거는 사실 일반인으로서는 조금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죠. 그리고 성적 충동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마음에 드는 이성을 보게 되면은 이 억제하려는 마음을 누르지 못하고 가서 만진다던가 가서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던가 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매우 충동적이기 때문에 갑자기 차로 뛰어든다거나 갑자기 소리를 고함을 친다던가 하는 이 억제 능력을 조절을 하지 못해서 보이는 이런 충동적인 행동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관찰을 하는 가족들로서는 안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4, 5살 어린아이처럼 철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호소하시죠. 집착과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특징인데요. 하나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이 생기면 그것을 계속 해서 먹습니다. 똑같은 음식만 고집을 하는 듯 같은 거에 반복을 하고 이 루틴에서 깨지면 매우 불안해하고 조바심을 내야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언어는 초기에는 비교적 잘 유지가 됩니다. 기억력 및 언어 기능은 초반에 특별한 문제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치매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고 내원을 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알츠하이머형 치매와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사람이 이상해졌다. 기억은 멀쩡하다. 예전하고 똑같다. 치매는 아닌 것 같은데 좀 뭔가가 이상하다. 라는 것이 가족의 주 호소가 되겠습니다. 진단은요, 일단은 치매 검사, 인지기능 검사라는 것을 통해서 환자분의 전두엽과 측두엽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하고요. 머리 MRI 등을 참고해서 봤을 때 다른 부위보다는 전두엽과 측두엽의 위축이 도드라지게 관찰이 되면서 FDG PET-CT라는 것이 있어요. 이 영상을 촬영을 하였을 때 전측두엽 쪽으로 해서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게 관찰이 되는 것이 특징적인 진단 소견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자분의 이런 행동과 이것을 목격한 가족분들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진단적 요소가 됩니다. 이 전측두엽 치매의 경우에는 알츠하이머형 치매에서 사용을 하는 약물은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뭔가 뚜렷한 약제라고 하는 것이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치매 약을 투여했을 때는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조금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대신 이 충동과 불안, 집착 이런 것들의 조절에는 항우울제,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계열의 그런 항우울제의 처방이 도움이 됩니다. 필요시 너무 강박이라든지 불안감이 너무 심하다라고 할 때에는 항정신병 약물을 투약하는 게 일부에서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 약물이 없기 때문에 비약물적인 치료도 매우 중요한데요. 규칙적인 루틴에 맞춰서 생활해 주시고 선택지를 주는 대화법, 그리고 위험 상황이나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대처하고 가족 교육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가족들이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고 번아웃이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의 이 번아웃을 미리미리 좀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환자분의 잘못도 보호자분의 잘못도 아니에요. 이 뇌기능의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가족과 환자 모두 다 힘드실 수가 있는데 사실 환자의 행동으로 인해서 가족분들이 받는 고통이 조금 더 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시때때로 치료자와 같이 면담을 하면서 이 가족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실 수가 있고요. 가족들이 번갈아 가면서 서로 환자를 케어해서 번아웃이 오시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신경 써드리는 호두 선생님도 늘 항상 같이 함께 할게요. 저희 다음번에는 특별한 양상의 또 다른 치매와 함께 찾아뵐게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같이 만나요. 안녕.